자동차는 롤스로이스, 그리고 시계는 롤렉스.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템들이죠. 말고도 뭐 음악은 롤린, 게임은 롤, 간식은 롤케이크.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요새 명품 재테크들 많이 하시죠. 한정판이나 인기 상품을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사와서 여기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원래 이 명품 재테크가 매니아들이나 업자들만 하던 건데 요새는 재테크가 일상이 되니까 주식이나 코인도 많이들 하시고, 말고도 뭐 돈 될 거 없나 또 찾다가 보니까 미술품까지도 찾게 되고, 명품에도 투기 수요가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가 돈이 된다 얘기만 들리면 그냥 가차없이 사버리고 마는 시대인데, 그 중에서도 신발은 슈테크나 스니커테크라고 불러요. 이 짝은 아무래도 나이키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129,000원짜리 이쁜 꽃가신, 이 꽃가신을 210만원에 팔고 있더라고. 거의 10만원 넣고 200을 딴 거란 말이야. 비트코인이 그렇게 안 부러워요. 다음에 시계는 또 시테크라고 해요.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 피겔, 리차드 밀처럼 뭐 억을 주고 사가지고 팔 때도 억을 벌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벽이 좀 높겠죠.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한 롤렉스의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뭐 인지도나 판매량으로도 압도적으로 1등이고 롤테크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샤넬의 샤테크처럼 이 시테크를 대표하는 대장이에요. 백화점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바로 팔아도 몇백이 뛰니까 사실상 시계를 사러 가는 게 아니고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매장에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 바로 나가요. 매장들이 텅텅 비었어요. 쓸쓸하게. 인기가 딸리는 모델이랑 감가가 좀 심한 금통 모델, 사면은 호구소리 듣는 아이템들만 남은 거야. 이게 물건 사는 과정도 보면 되게 웃겨요. 대기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오면은 매장에 들어가요. 가가지고 업자인 거 티 안 나게 품격 있게 딱 한마디 해줍니다. 물건 들어왔어요? 그럼 매장 직원도 딱 한마디 해요. 아니요? 그럼 그냥 나가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나가면서 번호표를 다시 뽑아요. 또 내 차례가 오면은 물량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거를 백화점 문 열고 닫을 때까지 계속해요. 하루 종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 짓거리를 며칠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꼴랑 시계 하나 구하는데 최소 몇 주, 최대 몇 달을 쓰는 분들까지 있어요. 이거는 뭐 기약도 없고 말 그대로 운이에요. 대기번호도 이제 기본으로 100번대가 넘어가는데 마냥 기다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주변에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은 다 돌아요. 뭐 롯데, 신세계, 현대 그냥 싹 다 돌면서 번호표를 수집하고 다녀요. 동선도 짜고 전략도 세우고 시간 맞춘다고 막 뛰어다니고, 물건이 언제 들어온다고 매장에서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이거라도 알려주면 시간이라도 맞춰서 올 텐데 모르니까 그냥 계속 찔러보는 거야. 소비자의 편의성은 거의 개나 준 상황이에요. 기약도 없이 하염없이 그냥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보통 고객을 이런 식으로 푸대접을 하면은 불매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롤렉스는 불매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팔아줘요? 물건을 구하는 순간 돈 몇백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데. 모델 중에 서브마리너 그린이라고 있어요. 별명이 스벅이에요. 스타벅스 로고랑 좀 비슷하죠. 이게 인기가 제일 많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백화점에서 사면은 1,100만원 정도 해요. 근데 팔 때는 2,600에 팔려요. 1,400 이상을 그냥 버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안 사요 이런 걸. 보이면 바로 사야지. 롤렉스 안티들도 보이면 바로 살걸? 이 돈 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리잖아요. 원래 이 수요가 미쳐 날뛰면 공급자가 슈퍼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롤렉스가 배짱 장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롤렉스가 유독 나빠가지고 롤렉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명품들은 생태계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롤렉스가 잘 나가니까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건데, 이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죠. 이론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개만 구매에 성공을 해도 월 수익 1,000만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자중하도록 하세요. 힘들어요. 돈이 공짜로 생기는데 경쟁이 또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이미 업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생태계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우리 같은 애송이들이 덤벼볼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의자까지 챙겨와가지고 패딩 껴입고 새벽부터 기다려요. 알바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군대를 형성해서 백화점을 점령을 해요. 샤타 올라가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막 달리는 거야. 민간인, 업자, 알바 이들이 뭐 서로 뒤 엉켜가지고 앞사장 머리끄댕이 잡고 막 백태클 들어가고 앞구르기 하고 벽 짚고 달리고, 쇼핑하러 와가지고 파쿠르 야마카시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새치기 좀 당했다고 맞짱까지 뭐 이러고 있고, 아니 투기를 하러 와가지고 왜 격투기를 하려 그러는 거야? 백화점에서 블록버스터를 찍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한리우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는 쇼핑이라기보다는 업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백화점으로 출퇴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시간, 인건비, 기름값, 주차비, 식대, 커피값, 뭐 재고관리 비용, 이런 손익계산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롤렉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응? 무슨 맞으면 잠이 드는 칼침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비싸냐? 자, 일단 명품 시계 산업에 대해서 살짝쿵 알아볼게요. 보통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시계들은 대체로 기계식이에요. 동력이 전기가 아니고 기계적인 힘으로 돌아가요. 아주 미세한 기계들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품질의 척도가 되고요. 때문에 장인들의 기술력과 노동력이 집약된 물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계식 시계밖에 없던 옛날에는 손목시계라는 물건 자체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쿼츠 시계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쿼츠는 기계라기보다는 전기 제품이에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동력도 전기니까 기계식보다 훨씬 더 정확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또 저렴했고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서민들도 손목에 시계를 감고 다니게 되면서 중저가형 기계식 시계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이때 스위스 시계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을 했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인수 합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전략을 또 바꾸게 되는데, 명품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는 실용적인 가치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대신에 허영심과 품격이라는 심리적인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팔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오면서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까지 등장하면서 점점 더 손목시계는 실용성이랑은 아득히 거리가 먼 물건이 되고 있고 스위스 시계 산업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실제로 애플워치 꼴랑 하나가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은 차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좀 잔인한 얘기지만 가오가 안 살아요. 몇십만 원짜리 애플워치가 가심비가 훨씬 좋아요. 중저가형 명품들은 점점 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도 비싸고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만 남지 않겠냐, 사치품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치품을 넘어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강해지고 있어요. 주식이나 뭐 코인처럼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상류층은 미술품이나 명품으로 재테크를 많이 했어요. 파텍 필립 한정판 같은 초고가의 시계들은 경매장에서 뭐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팔리면서 귀정놀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상류층과 자신을 동질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상류층이 즐기던 취미들을 대중들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스포츠로는 테니스나 골프가 있을 것이고 뭐 외제차나 명품을 사는 것도 대중들의 취미가 되고 있죠. 심리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자들과 엇비슷한 위치에 두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처럼 진짜로 부자가 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슷한 취미를 갖거나 명품을 구매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죠. 들어가는 고생에 비해서 만족감을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명품을 두르는 게 더 쉬우니까. 그렇게 대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명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소수의 인기 브랜드들이 이 수요를 독과점하면서 중고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시장의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고 명품 시장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가 됐는데 추가로 코로나가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도 변화를 주고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근데 덕분에 또 원래 돈 나가던 구멍들은 줄었거든. 스트레스도 받겠다, 술값은 굳었겠다, 에라 모르겠다고 시원하게 그냥 지르는 거죠. 쇼핑을 할 때 손이 커지는 거예요. 억눌러 있던 응어리를 분출한다고 해서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백화점이나 아울렛 매출은 이미 코로나 전으로 회복이 됐다고 해요. 자영업자들은 뭐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원래 경기가 힘들면 사치가 는다고 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생존에 대한 집착을 아예 포기하고 대신해서 쾌락을 더 추구한다는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요즘 길거리에 보면은 명품을 안 입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쥐뿔도 없으면서 명품 사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된장이란 말까지 나왔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명품을 잘 공부해서 사면은 이게 재테크가 되는 거야. 더 이상 허영 가득한 소비가 아니라는 거죠. 명품을 살 때 드는 이 최소한의 죄책감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쓰다가 팔면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심리적인 벽이 없으니까 더 많이 사게 되고. 자, 명품과 명품 시계의 투기 소요가 몰리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시계가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 브랜드, 그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모델만 오르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면은 잘 되는 애들은 그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롤렉스도 그 이유가 분명한 브랜드 중 하나고, 사실 인지도로는 롤렉스를 따라올 시계가 없죠. 말 그대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판매량도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근데 사실 롤렉스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시계는 아니잖아요. 이 시계 매니아들이 재미삼아 만든 계급도가 있어요. 보시면 롤렉스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무슨 절대 못 살 정도로 비싼 시계도 아니고, 반대로 말하면 등급상 위에 있어도 롤렉스보다 안 팔리고 인기도 없고 그만큼 되팔 때도 원래 값어치도 못 받는 시계들이 많아요. 여러모로 인정을 받으니까 위에 있을 텐데 왜 인기가 없을까?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에서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반대로 롤렉스는 이거를 제일 잘해서 제일 잘 나가는 거고요. 그럼 롤렉스가 뭘 어떻게 잘했냐? 가끔 아저씨들이 식당에서 음식 늦게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 되겠구만, 사장 나오라 그래. 근데 맛집을 가면 우리가 또 줄을 서가지고 먹잖아요. 이 줄이 길수록, 오래 기다릴수록 맛집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요.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매시간 몇 달 동안 백화점에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듯이 줄을 서는 이 행동이, 이 기다림이 명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긴 대기 순번을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아, 롤렉스가 인기가 더럽게 많나 보다.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사실 명품 시장은 중고 시장이랑 상생하는 구조예요. 롤렉스가 중고 시장에서 개똥값으로 팔린다면 지금처럼 인기가 많을 수가 없겠죠. 재테크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더 많이 찾는 거죠. 중고 시장에서 미친듯이 비싸게 팔려야 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리세일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물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물량을 조금씩 푸는 거죠. 적당히 프리미엄 가격에 붙을 수 있을 정도로요. 사실 우리 인간의 소비라는 게 생각만큼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성과 논리는 이 충동과 감정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일 뿐인 것 같고, 가성비 엄청나게 좋은 중국산 노트북보다 쓰기도 불편한 맥북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애초에 명품 시계를 차는 것 자체도 어떠한 품격을 위해서 편의성은 과감하게 희생하는 것 같아요. 몇 년에 한 번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도 맡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고객의 편의 역시 명품 시장에서는 그렇게 우선되는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롤렉스가 고객을 너무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 비판을 받고 있는데, 롤렉스 입장에서는 그러든 말든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닐 거예요. 애초에 명품의 가치가 편의성에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어떤 상품이든 간에 실제 수요자들이 욕망하는 그 가치만 지켜진다면 그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쉽게 망하지 않아요. 애플도 허영심을 비싸게 판다고 매번 욕을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허영심을 팔기 때문에 잘 되는 거란 말이야.
가치냐? 바로 이 허영심이 삼성이나 샤오미는 줄 수 없는 가치니까. 명품의 본질 모두가 원하고 그래서 갖기 어렵고 갖기 위해 고생해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이 상황 때문에 롤렉스가 더 가치 있어 보인다는 거죠.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다는 이 허영심, 마땅히 명품으로서 제공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닐까. 롤렉스가 이 본질을 꿰뚫고 판매 전략을 잘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롤렉스가 이런 잔기술만 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잔머리만 굴려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최고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기본적으로 롤렉스는요 품질이 좋아요. 이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공정이 자체 제작으로 들어가요. 특히 무브먼트는 직접 만드는 회사가 적은데 시계 내부에서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기계 장치를 무브먼트라고 해요. 시계의 심장이죠. 롤렉스는 이 무브먼트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든다고 인정을 받고요. 롤렉스는 까도 무브먼트는 못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정확히 뭐가 좋냐면 내구성이 좋아요. 단순 무식하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한 기능들이 거의 다 생략이 됐어요. 대표 모델들 다이얼을 보시면 구성이 단순해요. 대부분 시간이랑 날짜 정도만 알려주거든요. 다른 브랜드의 시계들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기계식 시계는 기능이 추가되면 부품이 추가돼요.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지고 장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롤렉스는 이런 기능들을 죄다 없애버렸어요. 튼튼해지기 위해서 단순해진 거죠. 왜 이렇게 튼튼함에 집착하냐? 롤렉스의 철학 때문이에요. 바로 탐험이라는 철학이죠. 탐험이 이게 뭔 소리냐면 롤렉스는 오지를 탐험할 때 찰 수 있는 시계를 추구해왔어요. 뭐 심해, 높은 산, 아니면 뭐 하늘, 수압이 세거나 기압이 약하거나 자성이 강한 곳들 이런 곳에서도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계, 인간의 탐험과 함께하는 시계를 추구해온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여기에 맞춰서 해왔어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헤엄쳐서 건너간 여성한테 채운다거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한 등반가한테도 채웠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에서 실전으로 품질을 입증한 거죠. 그리고 롤렉스 엠베서더들을 보면요 탐험가 말고도 스포츠 선수가 많아요. 특히 테니스나 골프 선수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 두 개도 나름 귀족 스포츠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 품격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스윙을 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기계식 시계한테는 엄청 안 좋거든요. 시간도 틀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롤렉스는 이런 강렬한 스포츠에서도 괜찮다, 내구성이 좋다 뭐 이런 걸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롤렉스는 성공의 상징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래퍼들이 처음 돈을 벌면은 한 단계 올라갔다는 이정표로 사는 게 롤렉스예요. 그 랩 가사에도 늘 단골로 나오고 성공의 상징이라는 감성을 얻는 거에 비하면 가격도 뭐 그렇게까지 비싼 것도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꽤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대중이라는 엄청난 양의 수요가 몰리고 판매량으로 압도적인 1등을 찍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품이라는 게 신형이 나오면 구형은 찬밥이 되거든요. 만약에 아직까지 아이폰 6를 쓰고 있다? 괜히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폰 좀 바꾸라고.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근데 롤렉스는 구형을 차도 구려 보이지가 않아요. 구형이랑 신형이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 이런 변함없음과 일관성 덕분에 한번 사두면 가치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 롤테크 현상과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